계속 이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10장 청소년 여가 문화입니다. 청소년 여가 문화에 대해서 여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청소년 여가 문화, 그 다음에 청소년 여가 문화의 변화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에 대한 어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라틴어에 여기는 옵티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분 혹은 또 한가로운 휴식 뭐 이렇게들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무대 활동 상태, 이 무대 활동 상태를 이제 여기서 뜻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소극적 관점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이제 유사한 또 그런 어떤 라틴어를 보면 니케네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있는데 여기는 자유롭게 되다. 그다음에 또 뭐 여기는 허락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유와 여기에는 면허를 뜻하는 여기도 이제 소극적 관점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은 사람이 해야 하거나 주어진 일로부터 벗어나 한가로운 시간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우리가 이제 여가라고 하고 여기에는 이제 여가의 어떤 소극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리스어의 어떤 스콜레라는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학교, 스쿨, 또 뭐 학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자들의 어떤 토론을 위한 어떤 장소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평원이라든지 학문, 그다음에 철학, 창조적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뜻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학자들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목적은 여가를 슬기롭게 선양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가와 학습은 어떻게 됩니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향상과 자기 실현의 어떤 의미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가와 학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그 학자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김승호 학자는 스콜레의 핵심 요소는 이제 간조로서 여기는 기독교의 어떤 간조적 삶과의 어떤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피퍼는 마치 창의적인 생각이 갑자기 생겨나듯이 어떤 신에 불어넣어준 어떤 요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존재 방식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특징 짓는 어떤 정신적 측면이나 이 마음가짐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가의 어떤 역사적 관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대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어떤 그런 소수의 어떤 상류층과 귀족층이 어떤 이상적인 여가를 항유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테네의 여인들은 뭐 연극이라든지 음악, 시, 토론, 그다음에 어떤 뭐 정치적 철학 뭐 이런 것들을 통한 그 어떤 여가 활동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서 운동 경기는 어디 뭐에서 나오느냐 하면 힘과 어떤 그런 원기, 그다음에 용기를 강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에 의해서 수행돼야 하는 의무가 여기에서는 그 어떤 여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고대 로마 시대에 이제 들어오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어떤 그런 향락적이고 태폐적인 여가로 이제 변질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그릇된 여가 문화 속에서 더욱 태폐적인 행동과 자극적인 행동에 흥미를 보였고 점차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교회의 어떤 직업관은 헬라 철학의 어떤 이원론적인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적인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이것을 이제 여기는 이제 이원론적인 영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뭐를 얘기하냐면 육체는
육체로 하는 노동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필요악으로 여기는 인식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농업이나 상업, 공업 이런 거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계급의 구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이런 등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게 그 중세 시대의 어떤 그 주된 여가 활동은 뭐냐면 기도나 묵상, 이 기도나 묵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체적이고 활동적인 여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여가 활동은 어떤 제한적이지만 아버지나 남편의 재산에 따라서 활동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에 이런 어떤 그 여가 활동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가 보면 자, 중세에 이런 어떤 그 금욕적인 어떤 종교 중심의 생활 문화에서 벗어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근거를 둔 인간 중심적인 어떤 생활 문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생활 문화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여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아 개발, 그다음에 어떤 그런 지적인 이런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어떤 교양 중심의 어떤 그런 증진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제 중세와 비교했을 때 뭐 극장이라든지 오페라 하우스, 어떤 교양적인 여가 시설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문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드라마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미술 발레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여가의 어떤 함근기, 여가의 어떤 한근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여전히 여가는 어떻게 돼요? 소수의 귀족들만, 이 소수의 어떤 그런 귀족들만의 어떤 특권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단지 어떤 기술자로 이제 취급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 시대가 들어오면서 자, 산업화는 서양 사회 생활에 어떤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산업의 노동자들은 주간 이제 72시간의 어떤 그런 노동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동자의 어떤 가정 생활에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각종 질병과 이것으로 인해서 신체 발력 부진이 일어났고,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노동자의 평균 수명까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단축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노동 시간이라는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의 단축이라는 문제를 두고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격렬한 이 투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여가 역시 부유층과 귀족만의 어떤 누릴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여가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이제 1919년 이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기에는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제1차 총회에서 노동자의 어떤 노동 시간을 어떻게 되면 노동 시간을 8시간으로 이제 줄이고, 여기서 주당 48시간, 이것으로 이제 규정하는 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이제 산업사의 어떤 그런 생활 문화를 구성하는 이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2시간 했던 이제 일들을 이제 하루에 이제 그 일을 8시간에서 이제 48시간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 들어오면서 자, 20세기 들어오면서 가장 큰 어떤 사회적 변화는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노동 및 생산 중심에서 이제는 여가 및 소비 생활 중심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생활 패턴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돼요? 노동 생산성이 향상이 됐죠. 그리고 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여가 생활의 범위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는 걸어가든가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돼야 되는데, 이제 자가용 이용하면 어디든지 뭐 다 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가 생활의 범위가 확장됐고, 그래서 이제 여가와 관련된 어떤 소비 주출이 이제 크게 증대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로 이제 집중되던 인구가 어떻게 돼요? 교외직으로 분산되고, 이제 그러면서 외식 이제 소비 주출이 증대되고 외식 산업이 발달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맛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맛집. 맛집은 뭐예요? 맘만 있으면 뭐 어디 가든지 뭐 다 찾아가서 이제 어떤 그런 음식을 즐기는 거죠. 그런 이제 맛집들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제 맛집부터 뭐 쭉 체킹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좋은 어떤 여행지를 우리가 이제 또 그 컴퓨터에서 우리가 다 보고 이제 우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여가를 이제는 어떤 그 어느 어떤 시대의 어떤 귀족층보다는
그 자유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현대 사회가 됐다니. 여태까지는 산업화되기 전까지만이라 하더라도 이 부유층과 기주층들이 거의 뭐 여가를 즐겼다고 하면 이 시대 이후에는 이제 누구나, 그러나 소득계층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여가를 즐기고 이제는 일 중심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개발이나 자기 중심적인 일단 이제 생활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후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 더 이제 어떤 말에서는 개인 중심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여가의 현대적 개념입니다. 자, 이제 시간 개념은 자, 자유 시간으로서의 여가다. 그러니까 시간은 여가는 꼭 정해져서 여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시간으로서의 여가를 이제 즐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생리적 시간과 노동 시간에 종사한 이후 남는 시간을 어떤 말에 자유로 보는 이 여가를 이제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가는 어떤 일과 생존을 위한 어떤 기초적 욕구가 충족되고 남은 어떤 여유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이 결정하여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이건 시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여가를 정의하는 어떤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여가조차도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활동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재생산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이 활동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가가 이제 변화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가를 노동의 어떤 시간을 제한 나머지 자유로운 어떤 여분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생산하고 재창조하는 이런 시간으로 이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기는 여가를 휴식하고 기분 전환하고 어떤 지식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자발적인 사회 활동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 창조에 대한 이 가능성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심리학적 개념입니다. 심리학적 개념은 뭐냐면 자, 여가를 심리학적 이 개념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자, 여가를 어떤 그런 자기 성장과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여기는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목적적인 활동으로 보고 개인으로 이뤄온 결과를 어떤 면에서 도출하는 목적적인 활동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여가를 이제는 자기 성장과 그다음에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어떤 목적적인 활동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다. 여가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전체론적 개념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앞서 모든 이제 여기를 이제 이런 관점을 절충하고 포괄한 개념으로 개인이 어떤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즐기는 어떤 그런 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여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관점을 절충하고 포괄하는 것이야, 여가는. 그다음에 어떤 일과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어떤 그런 놀이, 그다음에 교육, 종교 이런 어떤 다양한 활동을 여기에서는 그런 그 포함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이제 국내 여가 활동의 유형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뭐 크라우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게버와 베이버드, 이서 아울라, 그다음에 어떤 잭슨, 뭐 던머까지 해가지고 이런 학자들이 다 이런 어떤 그런 여가 활동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 여가 활동 유형을 보면 이제 뭐 조금씩 틀리지만 그 내용들은 거의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나왔던 크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 참여 및 관람, 여행, 상업적 오락 활동, 도박, TV 시청, 전자오락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대중매체 활동 관련으로 활동, 사회 활동, 야외 활동,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 취미 활동 이렇게 되고 있고 스포츠 활동, 사교 활동, 뭐 공작 활동.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는 보고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활동으로 점점 더 확산되는 이러한 측면으로 가고 있다. 여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가를 우리가 중기 볼 때 보면 이제 여가는 다양하게 뭐 쉼도 있고 그다음에 활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자기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여가를 즐기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느 한 가지를 뭐 여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가는 이제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점점 확대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여가는 이제 쉼에서 즐기는 쪽으로 그다음에 여행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그 즐기고 뭐 찾아가서 보는 이런 쪽으로 이제
여가는 자꾸자꾸 확대돼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가를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여가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여가의 본질은 뭐냐면 산업사회에서는 수단적 가치였다면 이제는 자기 충족적 가치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 이제 후기 산업사회로 이제 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미래 산업사회로 이제 우리가 미래는 뭡니까? 여기에는 이제 컴퓨터 IT 이제 이렇게 정보화 사회잖아요.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를 이제 가면 더 이제 발전돼 가고 있죠. 그다음에 본질은 그렇고 이제 지향하는 건 뭐냐? 자, 주지주의적 방향이다. 이런 쾌락주의적 방향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상당히 많은 또 문제점도 이제 내포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여가의 사회적 지위는 보면, 자, 도덕적 사회적 가치는 향락적 인간적 가치로 변화가고 있고, 노동 재생산적 여가 중심은 창조적이고 자유실현적 여가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지역 집단의 공헌도는 개인적 성취도로 공헌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가의 어떤 그런 실태 특징은 전통적 폐쇄적 계급적인 것은 개인적 개방적 대중적으로 변화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제적 권위주의는 자유방임적 평등주의로, 그 다음에 건전 오락적 타율적은 대중 오락적 자율적으로 이제 변화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또 다시 이제 여가의 어떤 그런 이제 특질을 우리가 이제 특징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가 실태의 특징은 이제 형식적이고 질서지향적인 건데, 이제 실익적이고 향락지형이고, 계급적 분화가 이제 계급적 평준화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전통적 간습에 의존한 어떤 지역적 패턴이 이제 유행에 의존한 어떤 그런 사적 패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가 유행 선도자는 누구냐? 행정, 종교, 교육의 리더였는데 이제는 여가 산업이고 대중매체, 사회교육 이런 쪽에서 이제 내려가고 있다. 그다음에 여가의 리더십은 유한계층이고 특권층인데 이제 일반 계층, 대중으로 이제 다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가의 일반적 견해는 부정주의적, 비관주의적이고 사회 문제로 여가를 썼는데 이제는 긍정적 낙관주의로 바뀌어가고 있고 문화적 필요로의 여가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가라는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삶과 어떤 이 삶과 어떤 그런 본질적인 그런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여가를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가라고 우리가 단순히 한번 볼 때 보면 여가를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가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재창조, 자기의 삶을 재창조하고 재생산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가 현상의 특징은 행사 중심의 여가였다면 이제는 상업주의적 여가로, 이제 위락과 스포츠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락 취미 활동으로, 그다음에 계몽 교육적인 것이 향락적 자기지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신사숙녀 여가가 이제는 자기표현 여가학대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산업사회에서 후기 사회로 어떻게 변화가느냐 이런 것들 한 번씩 보면 참 좋습니다. 여가활동 공간의 협소가 공간에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냥 지역 중심의 여가 활동이 이제 가족 중심의 여가 활동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세대 간 격차가 존재하는데 세대 간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일종의 행동 양식은 일종의 생활 양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여가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여가의 어떤 그런 필요성입니다. 왜 필요하냐? 자, 청소년기에는 자, 신체가 급격하게 발달되고 성장하고 정서와 어떤 사고라든지 그리고 잠재력과 창의력 이런 것들이 어떤 생활에서 중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어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요구되는 이 가족이적 우리가 가족의 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어떤 그런 주변 환경의 지속적인 사회적을 통해서 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들의 어떤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이런 시기가 이제 청소년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어떤 결성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모의 맞벌이, 그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무관심과 방치, 입시 위주의 어떤 주입식 교육 풍토, 그다음에 출세지향적인 것들이 어떤 건 만연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에 대한 어떤 지나친 노출, 그다음에 10대들까지 어떤 주눅들게 하는 청소년의 실업률,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교육과 경제적, 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이런 이제 불확실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학업 중단이라든지 뭐 가출, 약물 남용, 그다음에 사이버 일탈이라든지 학교 폭력, 자살들,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그러한 문제에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신체적 필요를 회복해야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를 향상을 하고 그다음에 일탈 행동, 비행 및 어떤 범죄 행동을 감소하고 그다음에 잠재 능력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금방 이제 교육자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인격인 성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지만 이런 전인격적으로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의 여가의 기능입니다. 신체적 기능입니다. 첫 번째 신체적 기능은 신체적 기능은 뭐예요? 여기에는 운동 부족에 따른 어떤 체력 저하, 노화 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질병을 예방을 하게 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스포츠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업무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신의 피로를 극복하고 체력 향상을 통해서 이제 균형 있고 건강한 이런 것들을 이제 돕는 어떤 그런 신체적 기능이 필요하고요. 정신적 기능은 어떻게 해요? 사회는 갈수록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져서 사람들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어떤 추구하는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무력감, 반항, 공격, 난폭, 폭언 이러한 문제 행동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이런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건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능은 뭡니까?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서를 배우고 그리고 규범적인 인간관계와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는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형성하는 데 우리가 기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는 교육적 기능입니다. 여가활동은 청소년들의 어떤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가 이 교육을 통한 인간의 어떤 성장을 도모한다면 여가활동은 어떻게 돼요? 다양한 어떤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 형성과 사회생활을 위한 어떤 균형 잡힌 이런 성장을 도모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문화적 기능은 하나의 어떤 행동 양식으로서 문화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청소년의 여가 활동은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어떤 문화적 유산을 발전하고 계승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재생산 기능은 뭐냐면 여가 활동은 일로 인해서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어떤 그런 생산 능률을 높이고 고도의 어떤 재생산 능력을 창출하는 기능을 해가는 것이 여기에서는 어떤 문화적 기능이 어떤 재상성 기능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여가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올바른 이성관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청소년들은 어떤 소설 미디어를 통해서 왜곡된 어떤 성적 지식을 획득하고 음성적인 이성교제를 함으로써 일탈적 성문화를 직면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나 청소년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서 이성교제를 이성교제 시 어떤 진여할 바람직한 이러한 어떤 태도라든지 어떤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이성관을 확립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전인적인 성장을 통해서 균형적인 이런 어떤 청소년들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보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여가의 기능은 이러한 어떤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청소년 여가 활동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이런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하면 학업에 전념한 시간의 어떤 가부화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다 큰 구조적인 원인은 뭐냐면 활동 공간은 이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문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 공간이 부족해서 어디 가서 놀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맨날 PC방이나 노래방에 가서 뭐 놀고 앉아 있고 뭐 이상한 데 가서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이거는 이제 저것만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여가 활동도 청소년 수련 시설도
나머지 어떤 전국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대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정말 이런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청소년 여가 활동에서 이런 것들도 청소년 주말 및 휴일에 여가 활동 실태. 우리 학생들은 지금 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 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주말이나 뭐 주일에도 그다음에 평일에도 거의 막 그 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이런 어떤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어떤 여건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대한민국의 동아리 활동을 보면 아직까지도 뭐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아직은 이제 좀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자,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여가 문화의 어떤 그런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변화는 자,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현실 민족주의 성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성향은 뭐냐면 청소년들은 기성세대 어떤 이 집단 중심적이고 사회 중심적 가치관에 벗어나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 민족주의 성향은 뭐냐면 자, 청소년들은 미래를 위해서 인내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삶을 유보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당장의 즐거운 인생을 추구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 여가 문화의 가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가정 및 학교의 인식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지원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여가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이러한 청소년 지도자 훈련 및 배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적 청소년이나 결손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 및 이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가문화 주체인 청소년 스스로 여가문화 창출 활동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짧게나마 청소년들의 어떤 여가 이런 활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행복 지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결과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의무적으로 그다음에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과 그다음에 그런 여건이 보장이 돼야 될 때 우리의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은 향상이 되고 그 여가 활동은 분명히 사회의 미래에 있던 우리의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창의적이고 이런 어떤 창조적인 그런 어떤 그런 기회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는 단순히 쉬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쉼과 놀이를 통해서도 이런 어떤 창조적인 활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또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지도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